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에 앞서서 우리 회원님들께 좀 시장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길지 않게 말할 거니까 집중해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선 9월 중순부터 조금 이제 힘들어 했죠. 힘들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요 9월 말 명절 전에 제가 2270이라고 포인트를 잡아 드렸어가지고, 요 하락장 속에서 뭐 크게 뭐 가지고 있는 물량을 뭐 이렇게 손절한다라든지, 요 반등장에 이제 이 방등장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어떤 그런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매매하신 분들은 이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좀 계속해서 여러 번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시황 영상을 제가 정말 많이 올려드렸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슈퍼직장인 용어 코스피 검색하셔서 9월 달에 제가 이제 시황을 어떻게 좀 봤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명절 이제 끝나고 명절 이후, 명절 전후로 요 반등장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의외로 지금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갈피를 잘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제가, 이게 대략적으로 좀 시장을 체크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반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10월 초잖아요. 연말까지는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11, 12, 한 두 달에서 한 2.5달 정도는 상승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연말에 이슈가 있죠. 우리나라 한정으로 대주주 이슈. 이 얘기도 좀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 말을 안 하고 제가 조만간 좀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이제 뭐 좋든 나쁘든 시장에서는 악재를 작용할 겁니다. 연말에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10억에서 3억으로 그것도 뭐 배우자뿐만 아니라 위 아래로 그런 이제 가족들과 포함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량 물량들이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 또 있어가지고 우선 이 악재가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아는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는 좀 이제 현금을 이제 좀 확보를 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시장은 이 연말 전까지는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상승에 대한 근거, 이 하락장에서도 우리 회원님들 이게 어이씨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크셨을 텐데, 제가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고 요 270 요 구간에서 반등이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그냥 여기 2270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단기에, 특히 명절 전후였죠. 명절 전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다. 시장이 좀 정말 좀 강하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때도 말씀드렸던 근거가 시장이 크게 폭락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상승할 명분은 뭔가요? 뭐 세계 경제가 지금 좋습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죠. 이제 실물 경제랑 지금 주식 주식 시장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지금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 일부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언택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수혜주라든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입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부동산 이제 규제가 심해지면서 부동산 자금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좀 이제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죠. 그러면서 3월달 이후로 유례없는 V자 반등을 넘어선 초대형 급등까지 하면서 2270조차 2200 후반대 중반대조차 깨지 못하고 위에서 좀 지켜주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의 이 상승장은 상식적으로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이제 괴물 같은 장이다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상식적인 장. 그렇다라면은 이거 시장이 비상식적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시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어라고 하고 모든 금액을 이제 인출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은 주식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면은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 우리가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한 10년 내외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과거 10년과 최근 한 몇 개월간 특히 이제 한 6,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래도 우리 과거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 7월 말 8월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좀 요 시기부터 시장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죠.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이제 무난한 이제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 8월부터 시장 그리고 9월 이어서 시장이 좀 이게 좀 평소랑 다른데라는 그런 초대형주 그런 주도주 위주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주식을 할 거면은 이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패턴들을 일부 작전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선 저거 말이 이제 돌아가는데 현재 이 반등 시장에서 우리 회원님들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100% 비중부터 뭐 N프로까지 있을 텐데 이거를 지금 이제 여기보다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플러스가 되셨겠죠. 근데 이제 플러스가 좀 애매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수익이 크지도 않고 아니면 이제 약손실이고 뭐 본전이고 아니면은 시장 올랐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서 손실 그대로 손실이고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애매한 반등이에요. 애매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애매한 반등이요. 5%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뭐 많이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적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코스피가.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플러스 2.3%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갭상승 시작해서 크게 오르겠는데 라고 기대를 하면은 어제 갭상승 0.4% 정도 그리고 종가 0.3% 정도 안 좋아요. 이때 나스닥 미국 선물이 조금 밀렸나 어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국장이 크게 밀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시초가 한 마이너스 한 0.6 그리고 지금 오히려 플러스 0.7 이게 미국장하고 방향성은 같이 가는데 방향성 미국장이 오르고 우리도 오르고 미국장이 하락하면 우리도 하락하고 그런 방향성에는 맞춰가는데 이게 지금 시초가 한정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우리가 좀 작아야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크기가 좀 작아요. 이게 시장이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더 하락시키기에는 이것도 좀 부담 가고 이것도 여기서 더 크게 가기에는 이것도 좀 부담되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단기적으로 한 2400에서 한 2450 요 구간까지 이제 다 왔죠. 한 1%, 3% 정도 상승하면은 요 구간인데 요 구간까지 오면은 좀 저항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슬슬 비중이 크다라면은 일부라도 현금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슬슬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지금이 이제 7분 능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와간다고. 이제 오늘로서 한 7.5부 정도 됐겠네요. 오늘도 좀 0.7%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근데 또 이제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거는 뭐 10% 이상씩 오르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현재 슬슬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현금이 많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홀딩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현금이 적고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화를 시작하셔야 되는 단계다. 이왕이면은 근데 이제 수익이나 아니면 손실이 좀 적어지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이제
분할로 천천히 우선은 2400 초중반까지는 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래봤자 1에서 3%예요. 요 정도까지 보면서 슬슬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안 했는데 더 가면은 이제 뭐 그 매도한 물량은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기회를 보는 거고, 좀 이제 나머지 이제 다 판 게 아니니까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수익 이제 만끽하면서 분할로 매도해 나가면서 포트 조정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한 2400대 초중반에서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면 또 2270 보러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회원님들 그때도 요때는 별로 안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때는 별로 안 힘들어 하셨는데 이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 똑같이 마이너스 7% 빠졌는데 이때는 뭐 그냥 이랬는데 이때는 아이고 나 죽네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때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하락할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를 중점으로 시가총액 초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하락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그 주도주였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5G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 안 했어요. 근데 요때는 좀 더 하락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버텨줬고요. 이 차이가 크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수 하락에서 얼마큼 덜 하락하고 더 하락하느냐, 이거에 따른 우리 회원님들의 체감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한참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하락한 거기 때문에 오른 거에서 일부 반납했다라는 느낌인데, 이번 패턴에서는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올린 거를 며칠 만에 뺏긴다, 똑같이 뺏긴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이때랑. 물론 이제 이때처럼 한 달 정도 천천히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막 급등할 것인가. 지금도 약간 급등에 가까운 그런 각도죠. 이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좀 이때의 느낌보다는 이때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원님들 제 생각에는 한 2400 초 중반까지 간다라면은 현금 비중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더 많으면 이제 좋은데, 그래도 이제 더 상승할 것에 대한 그런 기회비용을 놓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 정도는 이제 확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현금은 좀 확보를 해두시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승을 반등 시장을 좀 만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갑자기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미친 듯이 그냥 이렇게 상승을 할 수 뭐 가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 전고점을 한 방에 이렇게 뚫어버리는 그런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좀 더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막 조금 쭉쭉 하면은 좀 이제 2400 중반 초중반대를 돌파하는 게 쉽진 않을 수도 있다. 돌파에 대한 에너지를 좀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확실히 지금 과거 요 상승 구간하고 8월 전과 8월 후에 수급의 질의 차이가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한 건 했죠. 이게 커요. 미국장이 하락한 게 코로나 걸렸는데, 그것보다 지금 그 퇴원하자마자 아이고 지금 그 부양책 협상을 대선 후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 나를 뽑아주면은 내가 이제 대통령 재선되고 나서부터 부양책 제대로 밀어줄게. 우리 한 달 뒤에 보자.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선 되기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부양책 없다, 합의 없다, 이러한 좀 입장인 거죠. 좀 너무 정치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우리 이 미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트럼프를 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제 그 투자자들의 한 달을 너무 이제 좀 우습게 본 처사가 아닌가, 네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했는데 또 워낙 말이 자주 바뀌는 양반이라 또 내일 어떻게 또 말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내가 승리한 즉시 우리는 이제 대규모 경기 부안을 통과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이제 대선 이후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재선의 성공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머리 좋아요. 참 어떻게 이런 좀 그런 술수를 쓰는지 머리가 참 이론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면서도 자기를 이제 대통령으로 좀 되게끔 하게끔 그렇게 응원하게 만들었어요. 참 뭐 어쨌든 근데 투표야 뭐 미국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트럼프보다는 그 바이든 쪽이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바이든 쪽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이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 지금 우리가 예측한 저점에서 반등 잘했고 지금 요 2400 초중반에서 저항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를 강하게 뚫지 않는다라면은 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일부라도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좀 이제 저항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가 뭐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까도 이제 대주주 이슈 잠깐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 그러한 것과 좀 함께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과는 다르게 시황 이야기를 하면은 좀 말이 길어 제가 아무리 방금도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16분이 넘었죠. 아무리 이제 짧게 하려고 해도 좀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저는 그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료 카톡방에서는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제가 그 건전하고 유익한 리딩 해드리고 있고 장중에만 이제 운영이 되는 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공지사항에 그 방규칙이 있으니까 정독해 주시고 방 규칙 잘 지켜 주시면서 우리 회원님들 저 앞으로 함께 좀 건전하고 재미있는 그런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